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을 끝내고 유엔 총회 참석과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담겨있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과 따로 나눴던 비공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역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이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지금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 갈비신데 지금 지역에 가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처갓집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처갓집이 부산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동시에 좀 올랐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번 민심은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민심은 남북 정상회담도 관심이 많은데요. 예. 생활,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고 남북 정상회담도 대체적으로 환영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 세금을 좀 퍼주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는 대통령께서 좀 한국 경제도 신경을 좀 써야 남북 관계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너무 신경 안 쓰고 남북 관계만 신경 쓰다 보면 국민들이 남북 관계 보는 시각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잔치로 변질이 됐다 좀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은 좀 다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좀 평가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평가 그 시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이 찬 것에 대해서 아직 반밖에 안 찼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반이나 찼다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그 시각차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의견이 좀 모여지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손학규 대표도 북한이 비핵화를 이제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미 간의 협상이 이제 저는 잘 되리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잘 되겠냐 이런 우려 속에서 보고 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 좀 성과가 있을 거라는 시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과 전화 연결을 하는 게 당 분위기보다는 이제 북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거든요. 네. 예, 미국에 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선언문에 발표되지 않은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공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 방향을 정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이 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 유엔 제재를 해제하는 이런 어떤 패키지 시나리오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 평양 선언에 보면 유엔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철도도로 착공식을 한다. 네. 그리고 철도도로 착공식을 연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착공식 식만 하면은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실제로 식만 하고 공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진행되는 걸 원했을 텐데 그건 유엔 제재 해제하는 거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비핵화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그 대가로 유엔 제재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수용 여부를 타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유엔 제재 해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좀 전제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만으로,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유엔 제재 해제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협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북미 간 협상이 그 진전이 없었던 게 서로 주고받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그 핵 프로그램 신고하게 되면 비핵화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제재 해제 같은 것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미국은 종전 선언 정도로 핵 프로그램 신고랑 맞바꾸려고 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협상 안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핵 프로그램 신고 전에 그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 선언을 패키지로 하고 핵 신고는 제재 해제랑 패키지로 하는 이런 예. 대안을 좀 제시해서 미국 입장을 타진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영변 말씀하신 것 중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거는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핵 폐기라는 건 크게 3단계지 않습니까?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폐기를 하고 또 폐기한 걸 검증을 하는 예. 큰 3단계지 않습니까? 예. 이 3단계에서 신고를 하면 제재의 3분의 1을 해제하고 핵 폐기를 하면 또 3분의 1을 해제하고 예. 검증을 하면 또 마지막 다 해제하는 예. 이런 단계적 해제 그리고 뭐 동시 행동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 내에서는 제재 해제하는 시점을 신고랑 이 맞바꾸는 데 대해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또 미국 내 여론이 어떨지 이런 부분이 아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보면 일단 미국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핵 신고 리스트 제출을 일단 제일 먼저 원하는 거고 북한 측에서는 종전 선언도 안 해주면서 뭘 그렇게 바라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종전 선언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전 선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큰 그림, 예. 핵 비핵화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종전 선언 했는데 또 비핵화가 물거품이 되면 사실 종전 선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종전 선언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 아마 큰 그림에 대한 합의 없이 종전 선언 실행하는 것이 실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같이 연결돼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이 좀 이것만큼은 좀 물러서지 않았으면 하는 것, 혹은 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문 대통령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미국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 편에 붙었다 하는 이런 왜곡이나 모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북한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 편만 너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제 한미 동맹,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 편이다 하는 인식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한국이 미국 편이 아니고 북한 편이다 이런 인식이 들게끔 하지는 않는 게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교가 예. 참 어려운데요. 예. 그러면서 또 북한에서는 또 잘 구슬러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입장이 미국 편이라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이 된 상황에서 이제 리용호 외무상도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고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회담이 성사됐다 이렇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만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약간의 교착 상태가 풀릴 수 있을지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일과 일정이 맞는다면 조만간 방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번 유엔 총회에서 이들이 만났을 때 앞으로의 관계가 좀 약간 트일 수가 있을까요? 변수는 미국의 내정입니다. 예. 김정은은 지금 보면은 어쨌든 비핵화 유엔 제재 해제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네. 소극적인 건 미국인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2년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재선에 도움이 되는 시점. 그래서 2년 뒤에 좀 성과가 많이 나야 재선에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또 중간 선거에도 일부 성과가 나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빠지잖아요. 예. 미국에서 빠지다 보면 북한에서 더 많은 걸 얻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수는 북한이라기보다 미국이다.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가 일부 양보를 받았는데 미국 여론이 안 좋으면 네. 미국은 의회를 또 통과해야만 그게 완전히 이행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 의회에서 제대로 통과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북한도 합의해봐야 뭐 의회 안 통과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국도 이 정도 받아가지고는 뭐 중간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또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북미회담의 성과에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번 연휴가 끝나게 되면 국회는 이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 격돌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평양 선언 때문에 좀 더 명확해진 게 있는데, 네. 아니 남북 회담 앞으로도 자주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합의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준 동의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새롭게 부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남북 회담 합의문과 국회 비준 동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원칙적인 좀 입장을 먼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꽤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비준 동의 문제는 좀 미루고 우선 정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지지한다는 그런 지지 결의안 같은 것을 먼저 좀 통과를 시키고요. 어떤 합의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합의는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해야 앞으로 예. 본선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평양 선언도 비준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훨씬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지난번보다. 예. 지난번과 선언적인데.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향후 남북 회담에서도 계속되는 합의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원칙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의안을 처리하는데 약간 그 조심스러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비준 동의와 지지 결의안 차이는 예. 그러니까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지 결의안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비준 동의를 하는 건 법이 됩니다. 구속력이 생기고 강제력이 예. 생깁니다. 제가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그 비준 동의에 이렇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왜 그런지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 조심스러운 이유는 예. 판문점 선언이 모호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그 2조 1항이 중요한데 남북 적대적 행위 중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걸 통과시켜주면 적대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문제는 무엇이 적대 행위인지 이게 불명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미 연합훈련하는 건 적대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예. 북한은 그걸 적대 행위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남북이 적대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하면 그 한미연합훈련했을 때 우리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북한은 위반이라고 하고 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준 동의를 해놓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그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문에는 그 표현이 모호한데 그거를 법적인 성격까지 주면 나중에도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고무줄법이 되는 거죠. 고무줄 예. 동의가. 예. 적대적 행위 중단인데 뭐가 적대적 행위인지 남북이 서로 공유해야만 구속력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비준을 추진한다고 하셔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 입장을 이제 보이실 거겠군요. 평양 선언은 오히려 판문점 선언보다 저는 비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네. 그 합의 내용이 군사적 합의 내용은 훨씬 구체적이잖아요. 예. 명확하잖아요. 예. 근데 판문점 선언은 완전 고무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남북 합의해 오는 것 중에서 무엇이 비준 동의 대상이고 아닌지에 대한 국회에 지금 공감대가 없어요. 그 부분을 빨리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 그러면 바로 이번 9월 평양 공동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을 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비준 동의를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잘했다 못했다 하는 지금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내용, 그러니까 저는 비준 동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예. 오히려 판문점 선언보다는 평양 선언이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때문에 비준 동의 대상이 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비준 동의 와도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이제 문제는 비준 동의 대상으로 상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예.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평양 선언이 판문점 선언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번 평양 선언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서울을 답방하겠다. 이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이제 연내라고도 이제 좀 구체화를 시켰는데요. 현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좀 우려되는 거는 답방 이후에 남북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답방을 하게 되면 그 모습들이 북한 TV를 통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는 과거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 포스터가 비에 젖는다고 막 울고 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네네. 그래서 수령 모독에 대해서 북한 사회는 반체제적이라고 해석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 화형식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고 인공기를 훼손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장면들이 북한 전역에 방송이 되면 오히려 남북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예. 답방 때문에 이제 이런 여건이 이 어쨌든 국가적인 대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역사적으로 최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이후에 남북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좀 여야 그리고 진보 보수 국민 모두가 좀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특별한 기간에 근데 그런 공감대가 마련돼 있지 않고 기존에 예를 들어 과거 미국 대통령이 와서 반미 시위 있었잖아요. 네. 성조기를 불태우고 그런 거 한다고 한미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남북 관계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북한의 수준이 지금 네. 미국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